어떤 ETF, 어떤 섹터? 저는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.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. 네, 최고민수의 포트폴리오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? 저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네. 분기별 10% 수익을 목표로 이제 제시를 하셨으니까,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분기 10%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ETF, 어떤 섹터, 혹은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몇 가지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연말까지는 이 시장의 악재들이 상당히 이렇게 산재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 매력적인 ETF를 고른다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중국이 헝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, 그리고 지금 원자재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중국의 어떤 공산당 정책적 이슈, 거기에 미국의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,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뭐 이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 좀 안전한 그런 이슈들을 찾아야 되는데, 저는 금리 인상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금리 인상이 앞으로 4분기까지 좀 고민해 볼 그런 좋은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들,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통신,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많이 보잖아요.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시장을 지배할 수도,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않을까. 뭐 면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, 주가 차트나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리적인 영향들을 좀 줄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. 항생지수도 네네. 많이 내렸는데, 공동부유라고 그 중국의 정책 전환, 공산당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두 부유하게 살자. 그게 공동부유예요.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의 독과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유도를 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또 다른 이 업체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면 중국의 IT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생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노업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이슈들이 아닐까 싶고요.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낙폭 과대 섹터들, 뭐 바이오라든지 성장주,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, 이런 낙폭 과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뭐 접근해 보는 것도 네. 어떤가 싶어요. 그러면 좀 궁금한 게, 작가님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셨나? ETF요? 네, 최고민수의 포트폴리오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? 저는 네. 제 그 연금 계좌를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묻어두려고 ETF를 사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성장 산업 중심,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 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. 짧게 보면 올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2차 전지 중심 개별 소재 섹터별로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버블일 가능성이 있지만 기노업으로 바라본다면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연초부터 좀 매수를 해놓고 있고요. 앞으로도 좀 이런 낙폭과대 시장이 되면 좀 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기노업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냐, 저는 판단을 해서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. 이런 성장 산업에서 일부 망하는 기업들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ETF는 그런 기업들은 기초지수를 1년에 한두 번씩 바꿔가면서 빼주니까 소위 물 관리를 해주니까 좋은 기업들만 남아있지 않느냐. 그래서 성장 산업의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꾸준하게 누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내외 그런 산업들에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. 혹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올 한 1, 2월 기준으로 네.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올해 기준으로 네.
이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50% 이상, 네. 2차 전지도 올해 한 50% 이상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. 예, 그러니까 예.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펀드기 때문에 네. 과거의 수익률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단기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과거의 수익률이 좋은 그런 업종이나 섹터들은 투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투자하고 혹여모를 급락이나 낙폭과대를 좀 기다려보는 이런 투자 전략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좀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ETF에도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을까? 만약에 내가 어떤 ETF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분기가 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만에 10%가 올랐다. 이게 욕심을 좀 버리고 이게 10% 목표 수익 달성했으면 바로 그냥 익절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, 아니면은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 난 ETF가 반등은 하지 않고 계속 뭐 두 개 분기, 세 개 분기 이상 계속 마이너스예요.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존버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. 일단 손절매는 안 될 말인 것 같고요. 오히려 그 손해가 극심할 때가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회다. 왜냐면 10종목 이상을 담은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많이 망가졌을 때가 매력적인. 그러니까 10,000원에 팔던 옷을 5,000원에 팔면 한 벌 더 살 수 있잖아요. 그쵸, 예.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줍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246 혹은 123 전법, 그걸 그렇죠. 이때 쓰면 된다는 그렇죠. 거네요. 네. ETF 예를 들면 업종이나 섹터 ETF를 사는데 마이너스 60%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 수량을 늘려라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로또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.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ETF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분기 뜨거운 종목이냐 아니면 길게 가져갈 종목이냐. 그래서 분기 뜨거운 종목들은 일단 목표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할 기회가 생기면 한 50% 정도는 일단 매도해보자. 그리고 다음 분기에 뜨거울 그런 섹터에 매도한 종목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50%는 좀 더 가져가 보는 거죠. 아니면 이제 원래 뭐 계획했던 그 수익률이 나오면 또 다음 분기에 수익날 매력적인 그런 ETF가 있다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바꿔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중요한 건 다음에 수익날 종목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50%만 매도할 거냐, 전액 매도할 거냐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성장 산업은 몇 년 이상 가져가되 시장 급락에 매수 금액을 늘리는 그런 이원화된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요즘 또 ETF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우리나라 ETF도 좋지만 해외 ETF 직구들 많이 하시잖아요. 뭐 대표적으로 뭐 S&P 추종하는 스파이라든지 나스닥 추종하는 QQQ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데,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국내 ETF하고 해외 ETF 직구하는 거하고 뭐를 더 선호하세요? 저는 정답은 국내 연금 계좌에서 그래. 네. 국내 기타형 ETF를 해라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도 그 팡 관련해서 FANG, 그래서 뭐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, 뭐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을 담은 ETF들이 우리나라도 있거든요. 굳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해서 21% 세금 내잖아요. 그렇죠. 그건 양도소득세잖아요. 근데 국내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면 55세까지 이연되니까. 과세 이연도 되고 여기에 또 세액공제까지 일부 받으니까 국내에 있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들을 연금 계좌에서 사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좀 마지막 질문 네. 하나 드릴게요. 네네. 네. 지금 사실 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. 근데 네. 모르겠어요. 이 영상이 나갈 시점에는 또 다시 반등을 해서 또 이제는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슈들도 많이 있고,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데,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좀 힘내시라고 투자에 네. 도움이 될 만한 뭐 덕담이나 네.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. 일단 우리가 이 머니투데이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가장 그 투자 수익을 얻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감사합니다. 생각이 들고요.
일단 그 올 연말까지 또 뭐 길게 보면 내년 초까지는 미중의 정책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. 그래서 어떤 이 정책의 변수들이 시장의 돌발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이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악재 이슈가 부각된다라고 하면 급락이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빅스 지수를 거꾸로 봐라. 그 공포 지수죠. VIX, 빅스 지수가 높아질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. 시장을 반대로 바라보자. ETF라면 시장 급락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. 지수 3000이 우리나라 PER 기준으로 한 10배 수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. 그 수준이 일단 뭐 많이 내려갔으니까 PER 기준으로는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위기는 기회다. 그리고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배당, ETF 실적 개선, 그리고 배당을 담은 ETF라든지요, ETF 중심, 여기에 실적 개선은 거짓말하지 않더라. 장기 선장 산업의 낙폭과대를 즐기시기를 바란다. 시장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공격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 안 있어서 큰 수익이 날 것이다. 위기가 기회. 네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네, 고맙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ETF로 연 40% 수익률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